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오늘도 토요일 10시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시장에는 나름 악재가 좀 돌출이 됐죠. 재밌는 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업종이나 지수가 모여드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주도주가 이제 코스닥에는 없다는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냉정하게는 주도주라는 개념보다는 프로그램 비차익이 매수하는 쪽이 있고 아닌 쪽이 있는 거지, 이를 주도주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뭐 NSCI 뭐 편입에 대한 뭐 그런 이슈도 있긴 했지만, 바이오적이 예전 같으면 저런 일들이 발생하면 다 같이 무너졌어요. 특히나 최근에 이 바이오제약 대형주들이 여러 가지 어떤 호재, 그러니까 호재 같은 경우에도 그 명확하게 이제 밝혀진 호재보다는 기대감 이런 걸로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HLB가 저렇게 깨진다라 그러면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밀리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 즉 뭐냐면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길이 보여가지고 그 가이드대로 착착착 해 나가는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계 전투를 좀 싸워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그쵸? 장표를 바꿔보면 지난주에 HLB를 했어요. 그쵸? HLB를 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좋지 않은 패턴. 그쵸? 그리고 알테오젠도 이제 반등 실패 안 좋고, 리가켄 바이오도 저항받고 떨어지고, 대체적으로 이 바이오 제약은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다루지 못했었던 바이오 제약 대형주들은 쇼츠로도 나갔죠. 우리가 차트로 좀 보게 되면 뭐 HLB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이제 금요일 마감이 여기였습니다. 그쵸? 금요일 마감이 이봉이었고, 제가 이제 차트로 봤을 때는 우리 그 모닝 브리핑 꾸준히 보신 분들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양훈 상단이 깨지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양훈 상단은 안 깨지고 밟고 올라가서 이제 쌍고 이제 여기 그쵸? 이 고점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흐름에 따라서 기준들이 바뀌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추세는 아직 좋아요. 근데 이 자리를 다시 깨지고 내려가는 패턴들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그 전일에 이런 윗꼬리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도 그렇고 누군가는 어느 정도 미리 눈치채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 보니까 털기 위한 속임수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았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면, 대체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이제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역시 차트에서 먼저 이슈를 알려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감을 가지고 이거 우연히 그냥 맞아떨어진 거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저런 방식으로 꺾였을 때, 즉 지금 알테오젠을 보시면 얘는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매수급을 받으면서 여기서 꺾여서 내려가다가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말을 바꿔서 이제는 반등이에요, 좋아요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자리를 이런 방식으로 깨졌던 종목들은 그런 외부적 변수가 생겨서 올라와도 다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명확한 게 뭐냐면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즉 뭐냐면 내가 매수를 피하는데, 즉 그 HLB 같은 흐름이 나오는 걸 피하는데 의의를 훨씬 더 많이 두지, 이 고점에서 뭐 고점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서 내가 얼마나 먹을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가지고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저희 유튜브 멤버십 오픈하면서 저희 그 기술백과사전 이제 쭉 해가지고 60강을 올려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추세 이탈에 관대하지 말하거든요. 적어도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탈에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악재가 터지던 말던 저렇게 꺾였을 때, 그러니까 운이 좋다라면 좋은 거죠. 운이 좋아서 저런 거 피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와 아니어야 될 자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다. 저는 어찌되었거나 기술적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또 시장에 악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이제 정말 주식시장 지긋지긋하다, 너무너무 버리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는 이미 그런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드렸고, 제가 그걸로 운이 좋다고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미국채였죠. 미국채. 우리가 꼭 국채를 채권을 직접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작년 저는 11월부터 이야기했습니다. 11월부터. 왜냐면 그때 막 언더슈팅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되면서 반등하고서 이제 움직이다가 결국은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움직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향후 5년 정도에는 또 기회가 없다라고 봐요. 그만큼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의 선택은 원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늘 이야기 드리죠.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인버스 곧버스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죠. 그거를 잘못 건드리는 순간부터 완전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 내가 지수에 일가견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고, 중요한 거는 현금을 확보해야지 그 하락을 피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다른 것도 아니라 미국채를 그냥 투자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 중에 미국채에 몰빵하신 분들 있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11월부터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미 한 턴 먹었죠. 제가 이게 이제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가족분들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몰빵해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TAF를 이야기했어요. 4월 16일 날 이제 새벽에 썼죠. 00시 33분에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쭉 설명을 해드렸고, 그때가 지금 보니까 45불이었네요. 그리고 복잡한 거 얘기 다 싫으신 분들 해가지고 어디서 매수했든지 상관도 없다. 1차 55불, 2차 65불 보면 되고, 55불 가면 여기서 22%, 65불 가면 47%다. 여러 가지 환율이나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지긋지긋한 이 주식시장 떠나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삐대고 있는 이유는 얘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막 시장에 막 급등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싶으면, 혹은 계좌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건들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 한 30% 정도 마이너스가 돼 있다라 그러면 그냥 다 정리해서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회도 흔치 않다. 즉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피해할 때 캐시 현금이 아니라 이 미국채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흔치 않은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좋은 흐름이다. 지금 미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첫 금리 인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미국채 30년물 흐름인데, 보시게 되면 이때 5점대 넘을 때는 제가 왜 이제 이때 그 몰빵을 손해보고 이제 진저리가 나시는 분들 가도 된다고 그랬냐면, 미국채가 5% 정도면 장기 금융기관들, 그쵸,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연기금이 있죠. 이런 기관들의 이 연평균 목표 수익률이 보통 이제 4%, 그 4%도 많이 잡은 겁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준다라는데, 이때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기관들이 쫄아서 못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거 올라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실질적으로 금리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실질적으로 금리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다들 기대감으로 움직인 겁니다. 기대감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 또다시 이제 멘트 하나로 이렇게 꺾여 내려가고 있죠. 첫 금리 인하가 된다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추세 전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빅스텝으로 올라가다가 횡보하고 있는데 첫 인하가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내려올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TMF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 이 고점을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TMF는 분기마다 배당을 주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런칭한 메리츠 상품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어찌됐거나 저는 가급적이면 미국 시장에서 직접 이 TMF를 매매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45불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인데, 저는 지금 계속 이야기 드는 게 1차에서 수익 담보도 하지 마라. 수익 담보도 하지 마라. 왜? 어찌됐거나 저는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의 흐름을 봤을 때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그 뒤에는 조금 더 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 경기가 화랑이고 좋고 고용이 탄탄한 건 맞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물론 이제 우리 경제와 미국 경제를 직접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구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 임금을 감당해 가지고 끝까지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흐름을 그냥 수익 담보하지 말고 끝까지 가져갈 거면 저는 85불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중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65불 이상 튀어가는 거는 개인의 깜냥이라고 보고 있고, 어찌되었거나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 저런 막 HLB 같은 뭐 일이 글러들이 발생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지긋지긋 싫으면 결론적으로 뭐다? 선택할 대안이 있다.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 올린 글까지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깜도 안 되는데 시장에 남아가지고 계속 엉뚱한 매매들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공식 포트만 따라하시라고 이래요. 다른 것들은 공부한 셈 치고, 왜냐면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그러면 나도 이제 전업 좀 해볼까 뭐 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손 놓진 않겠지만, 중간에 잘못돼 가지고 내가 계좌를 까먹는 것보다 적어도 그냥 공식 포트 따라 하시면 적어도 시장의 퍼포먼스는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분기 10%를 목표로 하지만 뭐 지난 분기엔 달성 못했어요. 이번 분기에는 이제 하나의 이제 이 섹터가 움직여 주면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거는 이런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알고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시장에 지금 메리츠 이 3배짜리가 새로 상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얘를 매수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왜냐면 TF는 저렇게 매수하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저희가 공식 종목으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장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런 거 수익은 수익도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시장에도 이렇게 매매할 만한 게 있는데, 얘는 단점이 전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TMF 같은 경우에는 물려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분기별로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도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배당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위안 삼으면서 더 매수하면서 갈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은 없어요. 저는 도대체 예근애들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물에 투자하는 건지 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지만, 얘네도 분명히 만약 국제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배당을 받든 선물에 투자하면 뭐래도 떨어질 텐데, 그러지 않고 수수료만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는 거죠. 뭔가가 메리트가 있는데 그냥 깎아줄 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얘네 그 2배짜리는 그냥 이제 레버러지는 그 환해지가 돼 있어요. 뒤에 끝에 H라고 써있죠. 해치라고 해서 환해지가 돼 있어서 좋은데, 지금 냉정하게는 지금 1354원이거든요. 마감이, 금요일날 마감이 싼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적어도 1300원에서 1325원 이 아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어찌되었거나 우리 시장에도 이렇게 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쟤는 이제 가격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제 기준보다는 TMF 기준으로 여전히 55불 아래에서는 계속 모아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장의 지긋지긋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상품은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전하고자 했고, 네, 테슬라랑 원유, 천연가스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강한 흐름입니다. 뭐냐면 얘가 좀 내려와서 저는 160불 라인을 한번 확인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봤거든요. 어깨 밟고 헤드 나오고 어깨 밟고 목표 그러면 200불 라인까지는 오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있는데 지금 나름 이 시평을 밟으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나름 생각보다 괜찮은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180불 아래에서 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180불 아래에서 어디서 매수했든지 200불에 나올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봅니다. 아시겠죠? 그건 무작정 여기서 매수해서 230불 간다라는 건 좀 만만치 않습니다. 200불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는 200불에서 210불 사이의 흐름에서 더 올라가기는 일단은 만만치 않은 패턴이다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스로 오게 되면 가스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2.2불 라인 왔는데도 불구하고 걔는 수익담보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고, 적어도 2.4대부터 저희도 그래서 비중 지금 20% 잡고서 여기 올라와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반 덜어냈습니다. 반 덜어내도 40% 정도 먹었으니까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글쎄요, 꺾이는 타이밍은 제가 좀 이야기 드리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보이면 모닝브리핑 때 이야기 드리겠고, 궁극적으로 지금 7월물, 지금 본월물이 6월물이지만 7월물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시세는 7월물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얘가 지금 2.695, 692 이렇게 좀 지나고 있는데 지금 금요일 저녁 시세입니다. 지나고 있는데 얘가 2.876. 저는 여기 가면 또 나머지 10%에서 다시 5%까지 줄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슈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면서 여기서 완청하든지 뭐 하든지 할 건데, 이 대마디까지 7월물이 갈 수 있는가. 물론 8월물도 조금 눈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물이 2.876을 가게 되면 7월물 기준으로는 2.81 뭐 이 정도 갈 것 같은데, 이 구간들을 좀 지켜보고 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서 가시면 되겠다. 매도는 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가스는 매수적 관점이고 올해 한 번 정도 사이클이 더 남아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유를 건너뛰었네요. 원유는 지금 120불 라인을 이렇게 밟고 얘는 지금 계속 감산하고 있죠. 근데 매도 세력들이 계속 기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매도 따라간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매도 따라갈 거면 다시 이 양원 상단 올라왔다 깨지는 64, 65불, 아니 84, 85불 이 라인이 왔을 때 다시 도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한테 교육방송을 한 번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거의 반값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 신청하시면 지금 기술백과사전 해가지고 제 모든 이야기의 가장 기초 베이스가 되는 이야기, 그 제목은 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관점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신다라 그러면 종종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마저도 아까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제 종목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것만 따라가셔도 충분히 효율 있게 뽑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저희 카페 본 가족이 되시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4시에 쇼츠는 매일 올라오죠. 쇼츠와 함께 또 모닝브리핑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